T라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갑자기 10만 달러가 공중에 붕 떴는데 이게 이제 후손들한테 가야 되겠죠. 근데 후손이 뭘까요? 뭐 이게 여러 사람이 있고 하다 보면 은행에서 골치 아프니까 우리가 소를 제기하죠. 법원에다가 소를 인터프리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판사가 이제 관련자들, 이해관계자들, 당사자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주장을 다 해서 여기서 골라서 정리해가지고 이제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 확정 판결 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은행에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면 되잖아요. 골치 아프게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프리더 소송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런 또 소송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살아 있는 경우 이제 남한에 이제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남한에 있는 자식들이 다 가져야 되나요?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입장에서 볼 땐 사망했다 그러면 4명의 자식이 있다. 남한에 4명의 자식이 있다. 북한에 3명이다. 그럼 뭘까요? 700만 달러가 있다. 700만 달러가 있다. 그럼 뭘까요? 7분의 1로 나눠야 되겠죠. 7분의 1로 나눠서 4등분은 이제 남한에 있는 자식에 주고 3등분은 이제 공탁을 해야 되겠죠. 은행에 공탁해가지고 이제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해 당사자가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결국은 통일이 되지 않게 되면 이 돈은 어디에 국가로 이제 귀속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않으면 이 북한에 있는 제3자가 세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뭘까요? 남한의 대리인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송금해주는 방법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인터프리더 소송의 하나의 방법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액션, 집단 소송 같은 거는 뭐 4가지 요건이 그대로 충족이 돼요. numerosity, commonality, typicality, adequacy, representation. 요건 뭐 비행기 사고 때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명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고로 사망이라든지 그런 사고가 있다 그러면 적절한 그 숫자가 있어야 되겠죠. numerosity. 그 다음에 같은 문제겠죠. 클래스의 같은 문제예요. 뭐 100명이 죽었다 그러면 100명의 클래스가 공통적으로 그런 회사에 소위 파일럿의 잘못된 과실로 인한 술 먹고 이런 비행기 사고 났다 그러면 커머널리티, 티피컬리티 뭘까요? 한마디로 똑같은 크레임과 디펜스는 똑같겠죠. 어느 형식으로 특수성이 있어서 그 다음에 에티컬 레프레젠테이션 한마디로 클래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공정하게 당사자들이 대표성이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주식 혹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어서 한마디로 클래스 액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수만 명이다. 그럼 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만 명이다. 이런 것들이 적절한 대표성과 또 숫자와 공통성과 특성이 다 있어야만 우리가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Federal Class Action 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집단 소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Class Certification이라는 게 이제 또 발부되게 되면 당연하게 우리가 집단 소송에서 유리한 우리가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손해배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증거 개시와 관련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없지만 증거 개시와 관련돼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이제 절차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증거 개시할 수 있는 정보가 뭐냐? 당연하게 양쪽의 주장과 항변 사유에 관한 문제로서 그죠? 이 사건에 필요한 내용들이겠죠. 또 데포지션 하는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주로 이제 정해져 있죠. 한마디로 하루에 7시간 넘으면 안 되고 10번 이상 돼도 안 되고 10번 정도 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녹취 증거와 관련된 녹취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루에 7시간 이상 되면 안 된다. 녹취록이 다 붙고 그러죠. 그래야 되고 속기록도 돼야 되고 양쪽에 변호사들이 다 대동해야 되고 또 목격자라든지 증언 이런 자들이 나와야 되겠죠.
주로 이제 페더럴 쪽은 10번 정도 데포지션 되는데 캘리포니아 한 30번 정도를 그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한번 소 제거해서 디스커버리가 절차를 통하면 엄청난 양의 그죠? 엄청난 양의 이 자료들이 첨부돼서 법원에 제출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다 뭐 읽을 시간도 없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미리 통보가 되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뭐 이런 출두 명령이 필요 없는 거죠. 데포즈 하는데 거의 뭐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데포지션은 법원에 의한 명령이 아니면 주로 노서핀하다. 그 다음에 26조 A항에 의한 우리 공개.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공개할 그 리스트라는 게 뭐 individual, 그다음 contact information, document에 혹은 electronically store information, tangible thing, 뭐 이런 것들. computation, each category damage, insurance agreement may be liable to certify judgment.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제공되어야 되는, 또 공개되어야 되는 룰 26A의 첫 번으로 돼야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터니 워크 프로덕트 닥트린이란 기본적으로 소송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가 작성한 그 기록물들이죠.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상대방이 완면한 노력으로서 찾지 못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또 우리가 철저히 보호되는 게 일반 원칙이죠. 꼭 이게 어터니 워크 프로덕트 닥트린이 있다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런 것은 보호해야 된다. NPRE 같은 경우도 이제 어터니 워크 프로덕트 닥트린의 중요한 우리가 요소로서 우리가 보호돼야 될 가치다 이렇게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프리트라이얼 컨퍼런스 오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들이 판사의 요청에 의해서 그죠? 나와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소송을 할 것인지 경제적으로 할 것인지 뭐 이 참석은 의무적이죠. 여기 참석 안 하게 되면 이제 벌칙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프리트라이얼 오더의 모디피케이션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백한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명백한 불의 같은 부정의라는 게 이제 있다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고 한쪽이 우리가 유리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런 절차를 끝나게 되면 모션이 되는 거죠. 모션 단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모션 투 디스미스 단계에서는 모든 그 기본적인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제출된 상태죠. 결국은 뭘까요? 이런 단계에서 결국은 한쪽 당사자가 손을 들어다 보니까 손을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케어되는 거죠. 결국은 합의해서 이 소송을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합의해서 우리가 이 소송을 끝내자. 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디스커버리 절차가 없다 보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1심, 2심, 3심. 그런 참. 뭐 결국은 증거는 똑같아요. 사실관계가 뭐 원심에서 되면 우리는 사실관계도 뭐 계속 원심 항소심, 상고심까지 다 올라가는데 미국은 뭘까요? 이 모션 절차에서 끝내버리죠. 한마디로. 더 이상 없어요. 없죠. 그래서 모션 투 디스미스는 뭘까요? 한마디로 각하 절차는 뭘까요? subject matter가 없는 경우 personal justice, improper venue, impatient process, insufficient service process, failure to state the claim often the relief can be granted. 뭐 6번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제 이 과실에 대해서 과실은 뭘까요? 과실은 뭘까요? duty가 있어요. duty, breach, causation, damage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요소 중에 하나가 결여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failure가 되겠죠. failure to state a claim. 그 다음에 failure join the necessary party. 당연하게 우리가 당연하게 motion to dismiss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는 그냥 상대방이 요구 안 하게 되면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유보되는 거죠. 뭐 그냥 가는 거죠. 어차피 뭐 딴 메뉴 가서 뭐 하도 똑같은 거니까. 항상 이제 첫 번째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하게 이제 소송죠. 소장에 대한 우리가 판단을 받아봐야 돼.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죠. 받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 외적인 문제가 하게 되면 당연하게 서머리 저지먼트로 우리가 당연하게 이제 마감되겠죠. 그래서 서머리 저지먼트라는 기본적으로 항상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뭘까요? 상대방 신청하지 않은 분이죠. 신청하지 않은 당사자의 유리한 방향으로 증거를 일단은 고려하고 실제로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다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신청자한테 법상으로 우리가 손을 들어주는 이러한 것이 이제 motion for summary judgment죠.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우리가 이해하고 또 외워야 돼요. 당연하게 우리가 특별한 증거 자료도 제출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motion for summary as a matter of JMOL이죠. JMOL 같은 경우는 저는 뭘까요? 당연하게 법으로 우리가 판결을 내는 그런 태도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주리한테 이 사건을 우리가 보내기 전에 언제든지 JMOL 상태로 우리가 motion for summary judgment 하는 거죠. motion for judgment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motion이 언제 그랜트 되냐면 그 사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심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reasonable jury가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그 사건에 관해서 non-무방 파티에 대한 어떤 판결을 해달라는 법상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는 경우 당연하게 무방한테 해줘야 되죠. 무방. 항상 non-무방이 아니고 non-무방, non-moving party, non-무방, moving party, 무방 이런 또 그런 뜻이죠. 상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항상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리뉴하는 경우, JMOL의 모션을 리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리뉴라는 건 28일 안에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경우는 뭐 새로운 어떤 증거가 있다든지 뭐 특별하게 갑자기 뭐 하는 것보다도 하여튼 뭐 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서 그 어떤 것이 이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뉴트럴 관련 motion for neutral이 되는 거죠. 28일 안에 우리가 저지먼트 있은 후에 28일 안에 이제 최소한 우리가 motion for neutral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뭘까요? 이 뉴트럴은 뭘까요? 간혹 시험 나에 뭐 이게 저지먼트 unfair 했던 어떤 에러가 있었는지, 또 우리가 당초 우리가 노력해서 찾을 수 없었던 증거가 새로 나타났다든지, 또 이런 또 미스컨덕트라는 게